자, LNF입니다. LNF도 공격적으로 그 설정 범위를 잡을 거예요. LNF 같은 경우에 얘를 못 산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2차 전지를 매매를 아예 안 하시면 모를까? 2차 전지 매매를 하시면서 지금 뭘 사야 될지 당황스럽잖아요. 윤 정도는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 근데 시장에서는 홀딩스가 오늘은 더 강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에코프로가 월등히 강했고, 또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흐름에서도 강했기 때문에, 아니 에코프로 형제들을 왜 냅두고 포스코 퓨처엠 자꾸 사라는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어찌됐건 포스코 퓨처엠이 또 월등히 강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일단은 조금 그나마도 뭐 안정성으로 따지긴 그런데 어차피 프리미엄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명분으로 따져서 고점 행진을 잡아가는 거는 포스코 그룹주를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홀딩스냐 퓨처엠이냐의 기준에 사실상 홀딩스냐 퓨처엠이냐에서 어떤 걸 설정한 거예요? 우리는 퓨처엠을 작년부터 계속,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순위 범위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순위 범위가 참 웃기지도 않은 멋들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야. 씁쓸한 거죠. 이렇게 되다가는 이거 자칫하면 현대차가 10위 밖으로도 밀릴 수 있어. 전체 시가총액 순위에서 10위 밖으로 누가 치고 올라서 에코프로 치고 올라서 그건 좀 그런데 10위 밖으로 밀릴 일은 없겠네, 그죠? 그나마 아이고 참.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올해 1위 그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8위까지 밀려버렸습니다. 홀딩스에 밀려서 여차하면 포스코 퓨처엠에도 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씁쓸한 거죠. 에코프로 BM에도 밀릴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이제 퓨처엠이 더 치고 올라간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준은 당연히 현대차가 4위까지 올라와도 저는 이상할 게 전혀 없다고 쳐요. 예?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무너질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들어 올려져서 2위로 회귀가 되는 게 그게 더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LNF 같은 경우에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리고 매수 사인을 27만 5천 원에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의 집중 범위를 꽤 강하게 드렸어요.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 대비해서 더 강도 있게 드리는 게 지금 뭐 4월 중순 이후에도 그랬고 가장 최근 7월에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포스코 퓨처엠 등의 포스코 그룹주들 설명을 드릴 때 재차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들의 수익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가벼움에 있어서는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5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벼움 대단한 거고, LNF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2차 전지 기준에서 사실상 굳건한 2위였죠. 그런데 그 굳건한 2위 자리가 또 에코프로 BM하고 1위 자리의 공방도 일부 있었는데, 어찌됐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굉장히 강하게 날아가면서 얘가 LNF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바보 같은 느낌이 좀 든 것도 있긴 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이 LNF 가지고도 이제 여러 번의 수익을 냈지만 올해 들어서의 기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손절한 경험도 많습니다. 얘는. 그리고 또 수익 낼 땐 또 시원하게 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파르게도 올라오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기준이 되는데, 올해 들어서 이 LNF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해냅니다. 올해 들어서 어떤 일을 해내냐면, 거래대금이 이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넘겨지는 것이 대부분이 다 코스닥 종목군들 또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3월부터 형성이 돼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2월 말일부터 형성이 됩니다. 2월 말일. 무슨 말이냐면은
2월 말에 에코 LNF가 거래대금 1조를 형성해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어제 하루의 기준에서만 거래대금 세 종목이 1조를 넘긴 거래대금의 흐름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1조 넘기는 게 다시금 흔해졌단 말이에요.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근데 그 이전에 2월 달까지 2월 28일 날 LNF가 거래대금 1조를 형성하기 직전까지는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1조 이상 넘긴 종목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즈음에 이제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오늘 뭐 정신 없겠지만은 그 이제 8월 5일 강연에도 있기 때문에 강의 자료도 준비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그 5월 6일 것까지의 교육 자료가 이게 마지막 자료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마지막 6월 16일 날짜가 있구나. 6월 16일 날짜가 있나요? 6월 2일. 그래요. 6월 2일자 거 마지막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막 흥분해갖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그 정도 범위까지만 설정을 그 교육을 잡아드렸다면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건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자세히 할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LNF 어차피 보고 전체 종목군들 장중이니까 본다는 생각하에 요거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가 작년 하반기에 두 종목뿐이 없어요. 7월 이후에 7월 이후에 거래대금 1조를 넘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1,000억 넘기는 종목도 하루에 몇 개요?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LNF 1,000억 넘기고 거래대금 순위가 16위. 일동제약이 9,780억 작년 4월 18일 날 한번 넘긴 적이 있고 뭐 1조를 넘긴다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삼성전자 거래대금 2위죠. 6,690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쭉 줄어들면은 시장 자체가 어려워요. 작년 1월 2일 날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거래대금 제일 낮았을 때 유가증권 시장이 5조. 그리고 작년 1월 2일 날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3,600억, 4조 3,800억. 그러던 게 이제 지금 기준에 18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래대금이 거의 뭐 3배, 4배?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죠. 작년 7월 1일 이후에 8월 24일 날 거래대금 현대로템이 1조 넘기는 거. 장중 기준에 19%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게. 예? 삼성전자가 4,600억. 그러니까 시장이 대형주가 갈 수 없는 장. 그러다 보니까 변동률이 뭐 소형 잡주에서 변동률이 나왔죠, 사실은. 예? 그런 종목에서 매매 기준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가 이때 카카오가 19%인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25%인가 27%?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시가총액 저 때가 8조 넘긴 거예요. 저게 8조. 그럼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1조 넘긴 거는 삼성전자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나오는데 1조 넘긴 게 두 종목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14.33% 폭등이 나와요. 14.33 포스코 퓨처엠이. 근데 14.33% 폭등 나올 때 그때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돼요. 1조가 안 됩니다. 응?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 얼마를 넘겨요? 얼마를 넘기면 1조가 안 돼. 8% 하루에 8% 이상 변동이 나오는데 시가총액 코스닥 1위로 등극하면서. 그리고 2월 8일 날 에코프로가 22%의 폭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종가는 14%로 밀리고 끝납니다. 그날도 거래대금 1조가 안 나와요. 그러던 것이 지금 거래대금 이렇게 보세요.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주봉의 랠리가 거래대금 저 바닥 찍은 게 저렇게까지 하루에 18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랠리가 나온 거야. 그 거래대금의 그 엄청난 기준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2월 말일 날 LNF를 빼놨는데 여기 있나? 있다. LNF 9,970억이죠. 시간에까지 갖고 1조를 넘긴 거라니까. 우리나라에서 11월 11일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대금 1조를 넘긴 게 LNF. 그런 거를 기업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 같지 않아요?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스운 내용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요.
이 LNF의 거래대금 1조,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 그 수준을 이번에 넘기면서의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6월 2일자 온라인 교육 자료 이후에 우리 그 원고 작업해 주신 분들 할 거는 딴 게 아니라 표 작업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 어떤 거냐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폐장일까지 거래대금 1조 이상 넘긴 종목 삼성전자 제외하고 두 종목이 있다. 여기 있으니까 그 두 종목이라고만 해놓으면 되고, 현대로템, 카카오,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조 넘긴 거는 2월 28일 LNF, 1월은 없고 2월에 한 종목, 그리고 3월부터 해서 보세요 몇 종목인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증가한다니까. 그 미친 듯이 증가를 하니까 에코프로 BM이 그 미친 듯이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 거래대금이 유지되는 한 얘네는 미친 듯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시장 역사상 계속 그래왔다라는 거야. 보세요. 3월 6일부터 거래대금 1조 넘기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하나,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둘, 그 다음에 에코프로 셋, 그 다음에 에코프로 넷, 5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때가 1조 5천억짜리 1조 1천억 터지면서 상한가예요. 그 몇 종목이야 지금 또 까먹었는데 4종목인가? 5종목이야? 하여간에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20몇 개인가 나와. 3월 한 달에만. 거래대금 좀 보세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금양 3종목 해가지고 5조가 나와. 5조 4천억.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대금이 가장 적을 때가 4조 3,800억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올해 2020년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대금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종목 세계가 저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 저 상태에서 에코프로 45만 5천 원에 매수자니 줄 수 있는 건 윤정도뿐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 정신 나간 애들 몰빵하세요 그런 애들 빼고는,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간 애들 그런 내부자 정보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애들 빼고는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 작년에 하반기에 2종목뿐이 없었는데 하반기 통틀어서. 근데 이런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 얘네 지금 엄청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 쏠림 현상에 거래대금이 유지되는 한 금양도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1조를 넘기면서 움직이면 얘 계속 움직인다는 거였잖아요. 야 저거 완전히 실적도 없고 진짜 쓰레기입니다 라고 표현까지 하면서도 자 거래대금이 1조 넘기면 얘는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제 당장 맨날 그 배터리 욕하고 배터리 심각하게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제 당장 금양 1,000만 주면 1조 훌쩍 넘기잖아. 그렇게 됐을 때 기준거래량 괜히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야. 이거 누구 뭔지도 모르잖아 아무도. 우리 VVIP 회원님이나 VIP 회원님들만 아시고 무료 회원님들만 아시는 거지. 이걸 넘기고의 기준이야. LNF도 이걸 넘겨주면 변동성이 이 정도가 아니라 확 확산된다. 그렇게 하면서 포스코 퓨처는 당연히 우리 주력주니까 보는 거고. 이게 방송에 나갔던 그 방송화면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DNNPN 선생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채팅방에 이런 분께서 오히려 거꾸로 윤정도 방송화면을 포스코 퓨처를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자료 계속 올려주세요. 자료. 내부에 계신 분들 뭐 식사도 가시고 뭐 하셨겠지만은 식사를 가셨네 결국은. 시켜주려고 그랬더니 일단 어찌됐건 남아 계신 분이 계시면 자료 좀 올려주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 얘기했잖아. 포스코 홀딩스 전체 링크 수익 범위들 다 올려주셔. 지금 포스코 퓨처엠 올라간 게 25분이야? 뭐 한테 보시고라도. 포스코 퓨처엠도 얘기했죠. 금양도 얘기했어요. 스토리 문구 있는 거 그걸 올려요. 스토리 문구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이 엄청난 거래대금 확장 부분이 있었던 거고 4월 달까지도 지속됩니다. 그런 것이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3일 날 포스코 홀딩스, 정확히는 3월 31일 날 포스코 홀딩스가 1조를 넘겨요. 이때부터 포스코 그룹주들의 랠리도 만만찮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입니다. 스타트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4월 달에도 4월 11일까지 그리고 4월 19일까지는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얼마? 2조 5천억씩 터져. 2조 5천억, 2조 6천억. 그러면서 이게 82만 원 찍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인 거지. 결론적으로 그 거래대금이 더 이상 형성이 안 돼요. 언제 이후에? 포스코 PX 보이죠? 13일 날 우리 처음 들어가서 포스코 DX에, 그때는 포스코 ICT였어요.
거래대금 6천억 터진 날 6천억이 터지니까 들어간 거야. 시가총액 얼마? 1억 5천2백만 주짜리에 11,600원이니까 얼마예요? 2조 가까이 되는 종목을 매수. 그리고 나서 11,000원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포스코 ICT DX로 이름 바뀐 거예요. 9위에 놓여져 있죠. 12,000원대 추가 매수. 그 다음 월요일날 상한가. 화요일날 추가 20%대 폭등 19,000원대 찍고 밀려 전량차익 실현. 포스코 DX 19,000원대 찍고 전량차익 실현. 종가는 16,940원 1조 3천억. 이번에 포스코 DX 11일날 폭등 나올 때 13일날 폭등 나올 때죠. 13일날 폭등 나올 때 얼마? 28% 올라갈 때 거래대금 얼마? 1조 4천억. 어저께 폭등 나올 때 거래대금 얼마? 1조 3천억. 상한가 이날 들어간 날 얼마? 1조 상한가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거래 안 터졌으니까 그 다음날 얼마? 1조 3천억. 그 거래대금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죠. 포스코 DX 계속 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요. 저 거래대금 유지되면. 왜 안 따라가냐고? 우리도 먹을 만큼 먹었고 수익 낼 만큼 낸 상태에서 포스코 퓨처엠 집중하자는 거야. 그리고 변동성 고민하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얘도 신고가 5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LNF로 집중을 했잖아. 그 LNF 설명하려고 좀 보는 거 아니에요. 4월 19일 이후에 포스코 퓨처엠 42만 2,500원 찍고 밀린 다음에 41만 원대 전량차익 실현. 기억 날짜 하나도 안 틀려요. 포스코 퓨처엠의 고점은 1조 원대야. 포스코 DX보다도 거래대금이 안 나왔어요, 얘는. 근데 어찌됐건 그 거래대금을 넘기고 이제 넘긴 거예요. 자, 4월 19일 이후에 27일 날 한 번 나와요. 1조 이상짜리가. 27일 날. 그리고는 없어요. 4월 말에 이렇게 나오고 없다니까. 5월 2일 날 한 번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5월 말까지 없어. 이 중간에 확 비었죠. 없어. 중간이 확 비었잖아. 없어. 그리고 하이닉스가 5월 26일 날 1조를 넘기면서 12만 원대까지 날아간 거예요. 저게 40% 올라올 때 기준입니다. 3, 4월에 그렇게 많이 거래대금 터지다가 5월 2일, 5월 26일 두 종목뿐이 없어. 그러니까 윤종도는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2차전지 비중을 줄이는 거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갑자기 2차전지 몰빵하셔 하다가 갑자기 주가 빠진다고 입 싹 잠그고 있고 포스코, 에코프로가 40%씩 밀려 내려오면은 입 싹 닫고 있다가 맨 마지막 자락에 손절시켜버리고. 윤종도는요,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시점부터 다 정리 끝인 거야. 그리고 주력으로 포스코 그룹주,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만 갖고 오는 거야. 거기에 LG화학 갖고. 한 달 동안 없어요. 그래 나오냐고. 그래서 5월 말 기준에 이수페타시스를 변동성 종목으로 든 거고, 그게 100% 이상, 루니십 또 100% 이상. 그리고 나서 6월 달부터 해서 포스코 DX의 흐름이 나온 거죠. 그 6월 달부터 해서의 포스코 DX의 흐름. 지금 하이닉스 두 번뿐이 더 있냐고. 없어요. 5월 달에 총 3종목뿐이 안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월에 그렇게 해서 변동성 종목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직원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직원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한 분 계시죠? 식사 가셨고 또 계시죠? 다른 분들. 원고 강연의 원고 준비에서는 5월 달 것까지는 제가 뭉쳐놨으니까 6월 거부터 해서 7월 거까지 거래대금 종목 전부 다 넣어놓으세요. 휴가 가서 인수인계도 안 하고 휴가 가고 그 자료 놓치고 그냥 막 그냥 진짜 그 자료 부분 하여간에 있는 거 싹 다 모아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기준 보시면은 5월 달에 3종목으로 확 줄었던 것이 당장의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있니? 너 빨리 나와봐라. 어제 하루에만 3종목이 나옵니다. LNF, 포스코 DX, 어제 하루에만 3종목, 에코프로 BM.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종목 달랑 나왔고 2월 28일 날 1조 넘는 종목 LNF 한 종목 나왔고, 그리고 나서 3월 4월에 한 달에 뭐 20개 이상씩 폭발적으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거래대금 빵빵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상한가를 가는 거고,
그랬다가 5월 달에 딸랑 세 종목 나와. 에코프로 5월 2일 날, 그리고 5월 말일 날 두 번 하이닉스. 그리고 6월에 주춤, 그리고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월의 기준에 세 종목. 이해되세요? 그리고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 지금 들으셨어요? 어? 원고 작업하신 분 들으셨냐고. 지금 안 듣고, 들었죠? 못 들었어요? 요거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대해서 5월 말까지는 제가 다 해놨으니까 6월 1일부터 7월 20일 오늘 것까지 21일 것까지 PPT 하나에 싹 모아달라고. 강의 자료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월별로 통계까지 우리가 낼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LN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니까 시장을 겁을 먹지 마시고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기준도 뭐 얘가 좋아요 앞으로 대박 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LNF가 거래가 터졌나만 보시라니까요. 거래가 터지고 고점을 넘기느냐. 근데 이게 20일짜리 주봉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거래가 터지고 넘긴 겁니다 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 일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수준에서 최고점도 아니고 바닥에서 그게 들고 올려지는 흐름이다. 요거는 그렇다면은 일단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간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질 일이 있냐 이거야. 글로벌 시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인데.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2570까지 깨져 내려가도 윤정도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엄청난 기회입니다. 물론 우리 종목도 어려운 종목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지금 당장의 기준도 말 같지도 않게 무너져 내려 있는 종목군들 우리 거에서도 많아요. 근데 변동률이 아니 막말로 무슨 뭐 루닉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한 달에 100% 이상 올라왔는데 하루 변동률이 뭐 5% 6% 물론 고점 대비 또 미끄러진 변동률도 크지만 문제가 되면은 기준을 잡아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1월 이후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빵빵 터트리면서 어제도 윗골이 달렸다 할지라도 양봉, 오늘도 거래대금이 다소 둔화됐다 할지라도 양봉, 바닥에서 거래대금 최상의 거래대금이 터져 변곡 1로 설정한다고 그랬죠. 기술적 분석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야죠. 그렇게 해서 메인 화면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21년 VOE부터 다 이게 9시간짜리 5강이야. 그래서 45시간이야. 지금 쿠팡, 티몬, 위메프 이런 데서 다 팔고 있어요. 이 가격에. 너무 많아요? 그럼 22년도 거 25강으로 압축을 해놔서 이것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것도 많아? 25시간도? 그럼 23년 거 4시간으로 거래 대금만 압축해놨어. 이것만 알면은 단타는 다 칠 수 있어요. 수익률 대 1등 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생으로 듣고 싶으세요? 라이브로? 그러시면은 강연에 오시면 강연회장에서 또 추가 온라인으로 추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저거 돈으로 사서 공부하시고. 다른 데는 더 비싸. 정신 나간 애들은 뭐 비법 알려줄게 1억씩 내라고 그래. 정신 나간 애들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 나는 참. 농담이 아니라 유료 회원님들은 이 자료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다 드릴 테니까. 유료 회원님들은. 그렇게 하셔서 기준 잡고 수익 내시란 말이에요. 요 LNF도 여기서 이제 잘라서 이제 차트 올려드릴 건데 방송에서 이미 다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미 시간에 조정받은 부분까지 전부 해석을 해드렸어요. 뭐 금양은 우리가 뭐 매매를 안 해봤습니까? 매매를 한 정도가 아니라 작년 하반기 내내 또 올해 들어서도 또 오늘 아침에도 매매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그죠? 23년 07월 21일 1시 46분의 기준에 일봉입니다. 이 일봉은 이미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미 시간의 그 흐름에 대해서 교육을 LNF는 다 잡아드렸어요. 시간의 흐름에서 3%씩의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한다? 편입의 설정 범위로 대처하시는 게 옳다. 왜? 이 바닥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확률이 가장 높다. 이걸 뭐 맹신하고 기준을 잡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포스코 피처엠 49만 5천 원 장중 고점 넘기면 매수 또 들어갑니다. 오늘만 매수사의 문자 6번 7번째 나가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어? 올라오고 나서가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LNF 마찬가지예요. 27만 5천 원이 고점이죠. 27만 5천 원에 매수 잔량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세 나갑니다. 응? 주봉의 기준에서도 똑같이 올려드렸어요. 똑같이. 사상 최대치의 거래 대금을 아직 장 안 끝났죠. 넘긴다. 넘기는 데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당연히 거래 대금의 기준도 당연한 거고 캔들 패턴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대바닥에서의 흐름이다. 얘는 여기서 스타트가 잡히는 기준에 우리가 수요일날 기준에서 고점 넘기고 있을 때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오늘도 뭐 2시 넘어서부터 힘 받아서 29만원 30만원 넘기고 끝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저 기준 넘겨 못 넘겨? 아 진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글쎄요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넘겨 못 넘겨? 넘긴다고 기준을 잡죠. 왜요? 거래 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예를 들어서 이 여기서처럼의 정점으로 형성되고 꺾이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부터 밀린 게 적게 밀린 것 같습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의 기준에 예를 들면 28만 5천 원 찍고 22만 원까지 내려왔어. 6만 원이 내려왔어. 20% 이상의 조정이 적은 조정이에요. 굉장한 조정이죠. 이 굉장한 조정에서 거래를 이렇게 터뜨리고 앞전 고점 수준에서 마감이 됐어요. 몸통으로는 넘겼어. 그럼 이게 그 다음에 급격히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에서 빵 하고 갭상승. 그러면 월요일날 기준에 빵 하고 갭상승 나올 수 있다니까 지금 졸지 마시고. 응?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 잡아서 잘 보시라니까요. 얘를. 응?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이 흐름을. 이 갭의 흐름을. 그 전에 예? 기준점을. 어떤 기준점? 거래 터트리고 저걸 바닥으로 인식을 못하겠죠. 윤정두가 방금 설명 안 했으면 어떤 사람이 얘를 저 기준의 상승약 확인형의 기준에 바닥 인식을 잡고 기준을 잡겠습니까? 우리는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전부 터져 있다. 와, 저 파란색 음보까지도 매수 구간인가요? 매수 구간이지. 아, 파란색 음보는 매수 아니라면서요. 정신 똑띠 챙기세요. 그러니까 기초교육부터 완벽히 받으시라고. 아니면은 윤정도의 매매 사인만 그대로 들으시든가. 뭔 소리냐면은 얘가 여기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양봉이었겠지. 뭐가? 이 양봉이었겠지. 윗꼬리 부분 시초가 대비해서 이렇게 딱 양봉 나왔겠지. 그죠? 저 양봉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올 때 그때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 때는 매수 사인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지나고 났다고 해서 뭐 음봉이니까 여기서 팔으려고 그랬죠. 뭘 팔으려고 그래. 정확하게 교육을 해드려야지. 응? 요 기준에서는요. 말씀드렸잖아요. 갭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져 안 터져. 이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을. 이 자락에 똑같은 가격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의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의 아 이거 바닥 아니냐고 20% 깨진 게 20% 깨진 게 저 바닥 인식 구간에서의 돌릴 때의 흐름에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앞전 고점을 넘기면서 터져줄 수 있는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져줬다? 그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힘의 강도가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힘의 강도가 얘처럼 갭으로 그대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나면. 왜? 자, 첫 번째 기준. 왜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왜? 첫 번째 기준은 수요일 날 급등, 폭등 나온 이후에 시간에서 3%가 빠졌어요. 근데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18% 폭등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이외에는 2시에 나온 뉴스 내용이 에코프로는 5시 넘어서 나왔단 말이죠. 응?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결론적으로 동반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요자락에 개파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보로 확 돌리죠. 그럼 막판에 이제 뭐 꼬리 달리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주봉으로 전혀 문제 없다 말씀드렸고, 오늘의 기준은 테슬라의 영향으로 또 개파락이 나왔다가 양봉으로 돌려요. 자력으로 돌리든 주변 분위기로 돌리든. 그러면 다음 주의 기준에 어떻게 돼요? 거래만 수반되면 된다는데 바닥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 걔네들하고 전혀 상관없다니까. 왜?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조정인 거고,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00포인트 위쪽에 올라왔다가의 조정이란 말이에요. 요 기준의 갭이 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얘 기준에서는. 앞전 고점을 못 넘길까? 저는 100% 넘긴다고 봅니다. 왜? 거래 터졌잖아.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이 터졌잖아요. 어디서? 그것도 바닥에서. 변곡점이라고 해석을 한다니까요. 응? 변곡점에 대한 교육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기억을 못하셔서 그렇지. 왜 기억을 못할까요? 아, 윤정두가 알아서 몇몇 사인 주는데 그걸 다 알면 뭐하겠어. 귀찮게. 응? 이 기준에 그럼 결론적으로 LNF는 여기서 편입의 기준이 잡혀야 돼요? 안 잡혀야 돼? 잡혀야지. 주봉으로만 보시라고. 거래 대금만 보시라고. 일봉으로 보셔도 거래 대금 보시라고. 양봉이야. 양봉.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행복하죠. 어? 다시 또 보여드려요. 방한 분위기를.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좀 알려주세요. 포스코 퓨처엠 비중이 어느 정도이신지, 단가는 어느 정도이신지. 그래야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케빈 선생님께서도 이제 계속 업이 되시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지적 능력이. 제 거 뭐 다 드리는 거고, 또 스스로 공부하셔서 다 가져가시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상품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저게 뭐야?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 상품이라니까. ETF 상품이라는 건 뭐예요? 펀드 상품이라니까. 거기에 돈이 1,000억이 몰렸잖아요. 1,000억만 몰려요? 계속 몰리면은 시가총액 비중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아니야. LG에너솔루션 더 안 사고 싶고요. 우리는요 집중할 종목을 이렇게 정해 놓을게요. 에코프로 20% 살 거예요. 에코프로 BM 16% 살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수급 비중을 늘립니다. 물론 정배열대로 늘리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로 따지면 LG화학 비중이 더 높아야지. LG에너솔루션 비중이 높아야지. 삼성 SDI가 높아야지. 그건 작년 하반기의 기준. 올해는 눈높이가 다르니까 2차전지에 돈 넣는 사람들이 나 금양 같은 종목, 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 잡아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결론적으로는 저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상품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당분간에. 왜? 증권사 입장에서는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어요. 자산운용사 기준에서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다고. 그냥 돈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상품 만들어서 돈 몰려왔어요. 그럼 몰려 들어온 것만큼 사. 주가가 만약에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깨졌단 말이야. 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돈 모아서 대신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지 내가 오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설정해서 올려드린 내용만 금양, LNF 여기서만 두 종목만 해도 초대박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성우하이텍 마찬가지. 자동차가 지금 현대차하고 이수베타시스 또 미끄러져 있긴 합니다만 뭐 우린 비중은 일단 없고 거래가 2천만 주 안 터졌잖아. 뭐 안 쳐다봐. 결론적으로 금양은 매도 신호까지 12만 6천 원의 매도 신호까지 나왔어요. 차익 실현 하셔야지 뭐. 하시고 또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기에서 나와주는 종목군들에서 설정 범위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쭉 진행하다 보니 뭐가 튀어나와요?
어느 게 튀어나옵니까?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나서 오후장이 계속 또 있어. 와, 금양 떴어요. 개장초에 이미 다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검색기가 아닌, 검색기에서 핸드폰 버전인 거고, 이미 PC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금 제가 아우 바보 같은 윤정도가 이거 빨리빨리 켜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켰을 때, 그러니까 개장 전부터 켰으면 여기서부터 쭉 나왔겠죠.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 그리고 지금 제가 1시 뭐 12시 넘어서인가요? 하여간에 12시 넘어서 컴퓨터 켜고 나서 그때부터 신호 준 이후에도 이만큼이야. 그럼 포스코 홀딩스는 얼마에 나왔는지 또 볼까요? 아까 보니까 불교등 마스터 또 올려주셨는데, 자 봅시다. 포스코 홀딩스는 여기서 나온 거야. 재진입의 신호가 50만 원 초반에 51만 7천 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였고, 그리고 나서 방 안에서도 케빈 선생님께서도 와 고점 넘겨요, 고점 넘겨요. 응? 윤정도도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매수 사인은 안 되더라도 개별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포스코 퓨처엠을 샀기 때문에요. 우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가 두 종목이나 있으니까요. 포스코 DX도 불만족스럽지만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책 실현하고 지금은 재편입을 관망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LNF의 흐름을 지금처럼 바닥으로 인식을 잡고 바닥거리량, 변곡거리량 빵빵빵 터지면서 흐름으로 기준을 잡으니까요. 방한 분위기가 좋아. 너무너무 막 서로 축하합니다. 막 수익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야 이런 장에 어유 방한 분위기가 좋네요. 이런 장에서도 그렇죠. 우리 종목이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자 눌려 있어도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눌려 있는 거고, 현대차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살짝 눌려 있는 거 수준이지 황금 대바닥주가 지하실로 내려가는 상황 아니란 말이야 다. 거기에 그러한 흐름들을 포스코 퓨처엠이 싹 다 감싸 안고 슉슉슉 거기에 성우하이텍 2주 동안 아름아름 잡아놓은 물량 단기과열 지정 예고 잘 이제 오늘로 마감하고 피해가고, 거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도 강보합으로 돌려줘요. 홀딩스 계속 신고가 지금 계속 뚫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이제 6%로 올라와요. 아니 저거 왜 매매를 못 하시냐고. 왜 윤정도가 매수 사인 안 들여서? 아니지. 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 묶어서 보는 거고, 그 다음 금양, 그리고 LNF 묶어서 보는 건데, LNF 쪽을 좀 더 선호해보자라는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왜?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잖아. 문자 사인은요, 자, 이렇게 나가는 게 문자인 거예요. 17일 날부터 41만 원, 18일 날 고점 넘길 때 41만 8천 원, 42만 8천 원, 44만 원, 18일 날 계속 나가죠. 이날 뚫린 날이니까 44만 4천 원, 44만 9천 원, 45만 3천 원, 45만 8천 원 계속 쏴드리는 거예요. 왜? 20%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만 20%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채우십시오. 46만 9천 원, 47만 4천 원, 47만 9천 원, 46만 6천 원 계속.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6% 깨지고 돌릴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돌릴 때, 오늘 마이너스 3%대 형성되고 1.5% 1% 돌릴 때, 지금 검색기에 또 뜹니다. 에코프로 HN이 당연히 들어오겠지. 아니 에코프로 BM이 또 떠요. 행복해. 나만? 아니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유료 회원님들이 에코프로 HN까지 또 떠요. 3일 연속 또 에코프로 HN은.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가고 어제 16% 올라오고,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신호 나오고 또 재편입 신호 나와. 좀 같이 행복하시자고요. 대표님 멋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수익을 정회원님들께서는 저쪽으로 좀 올려주세요. 어디? 무료방에 링크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직원이 올려주셨으니까, 커피도 맛있게 제가 잘 마시겠습니다. 우리 케빈 선생님 감사하고요. LG화학도 69만 원 넘기고 있고. 자, 포스코 퓨처엠 49만 5천 원 넘기면 매수 신호 드린다 했어요.
어? 오늘 문자만 7번 8번씩 막 나가는 거야 이제. 어? 49만 3,500원.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제가. 5,000원이 고점인 줄 알고 그거 기다렸는데 우리가 49만 원까지 매수해 나갔으니 49만 5천 원 뭐 수준이면 1% 등락이 되잖아요. 지금 목표 주가는 또 상향을 할 겁니다. 언제 오늘 다 치고 올라오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 다 치고 들어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까지? 목표 주가 높여놓은 이거 상향 목표 주가 여기 있구나. 52만 5천 원. 월요일날 갭상승 1% 이상 나와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뭐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일봉에서 그 다음날 또 갭상승 한번 좀 나와주면 되고 그럼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49만 5천 원을 설정을 잡습니다. 오늘 나간 문자 그 기준에 개장 초에 52만 원 매수세 내면서 44만 7,500원 이탈되면은 20% 이상 갖고 계신 분들만 차익 실리는 거고 20% 이하이신 경우는 비중 유지하고 추가 편입 가능하고 이게 이탈되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에 석별형이 확정되면 그때 신규 전략을 꾸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근거 드렸고 명확하게 기준 드렸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제 가입할 걸, 그제 가입할 걸, 지금 뭐 살까요? 그거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가금하시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오십시오. 얼로요? 뭘 올라와요.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내고 8월 5일날 PC 버전 가져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강연회 뒤풀이 하셔야지. 저건 강연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1대1로 종목 검색기 사용 방법 그리고 전략 설정 방법 배워가시는 거라 그랬어요. 1대1로 강사가 4명 5명입니다. 지금 참여 인원은 30명 제한입니다. 신청 인원은 지금 23분 23분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23분 신청 인원 중에서 명단이 전부 누구예요? VVIP 회원님들 위주로. 왜 그럴까요? 다 검증이 된 거니까 그거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빨리 전화하십시오. 압축해서 LNF 전략 올려드립니다.